그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가 여전히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다가 하이니켈 기반의 배터리들로 나아가는 업체들은 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건 큰 변화 없다니까요. 네,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작년에 하반기부터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네, 그전에는 2차 전지 하면 그냥 뭐 셀업체 혹은 뭐 밑단에 있는 양극재 동박업체 사면 같이 오르고 다 올라갔죠. 주정받고 같이 갔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되게 막 섹터가 세분화되면서 그죠? 맞아요. 새로운 얘기들을 지금 또 사장님 좋아하시는 뭐 리튬이나 소재 이런 거 그죠? 네네. 계속 뛰어 올라가지고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맞아요. 2차 전지 그 기본적인 시각은 흔들림이 있지만 좋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2차 전지 전체를 일단은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 있어서 너무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일단은 수직 계열화를 시켜보면 완성차가 이제 제일 위에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거기 밑에 또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전해, 분리막, 동박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 알루미늄도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는 옥석 가리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침투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10%를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에 대해 본격적인 고급 수요, 프리미엄 수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 아직 기술 완성이 되지 않은 NCM이나 이런 계열들 그리고 LFP 배터리 사실상 좀 저가형 배터리예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초기에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라는 기본적으로 비싼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거든요. 그런 쪽들로 조금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격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가 결국은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테슬라 3 모델에다가 우리 중국의 CATL에서 만드는 이 배터리,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기술의 발전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배터리 셀이 있으면 셀을 가지고 셀에서 모듈로 한 번 더 만들고요. 모듈을 또 묶어서 팩을 만들어요. 근데 이 중간 단계의 모듈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셀 투 팩이라고 합니다. 이걸 CATL이 개발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주행거리가 그만큼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빈 자리에다가 배터리들을 더 넣어서 주행거리를 길게 만드는 겁니다. 형질의 발전이 아닌 구조상의 그냥 양의 발전이죠. 변화를 위해서 효율을 올리긴 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딱 이게 세 분야로 지금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좀 두 분야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관심을 깊게 아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리튬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배터리 셀 쪽과 양극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일단 탑픽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SK 지금 이노베이션이죠. SK 온인데 아직 물적 분할은 이제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분할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도 이쪽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정유 실적에서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중국 쪽의 수요가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유가도 좋지가 않습니다. 정제 마진이 잘 나올 수가 없고요. 재고평가 이익이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재고평가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의 피크는 정유 쪽은 꺾였어요. 그래서 S51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걸 배터리 쪽의 밸류로만 온전하게 줄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배터리 쪽에 대해서도 수율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낮아요. 정말 낮아요. 이 수율이 지금 NCM 이런 뭐 하이니켈 쪽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밖에는 수율을 못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10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3개 정도는 불량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배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요를 못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고객사의 니즈도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이게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똑같이 겪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같은 장비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율이 안 잡혀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한 4, 5년 전에 굉장히 똑같이
고생을 했어요. 해외 쪽에 이제 공장을 건설할 때요. 근데 결국에는 핵심 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에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인력을 빼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삼성은 그러면 그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이 네, 삼성 SDI는 수율이 SDI 는? 그래도 네.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원통형 배터리로 해서 4680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지금 어느 업체도 수율을 아직 잡은 업체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가 여전히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거기다가 하이니켈 기반의 배터리들로 나아가는 업체들은 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이 네. 이제 다른 셀사에 비해서는 네. 정유가 섞여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 이제 기업 가치를 따져보면 정유 밸류 말고는 2차 전지 밸류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네. 예? 좋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게 시각의 차이니까. 그죠? 네. 사장님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수율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아직 넘어야 될 허들이 있다. 맞아요. 예, LG, SK 이노베이션은. 그래서 네네. 셀 업체 가운데는 LG 엔솔과 삼성 SDI를 탑픽으로 맞습니다. 꼽으신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키워드 첫 번째 리튬이 이제 지금 첫 번째가 배터리 셀. 배터리 셀. 네. 셀에서는 이제 LG 엔솔이랑 네. 삼성 SDI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그다음에 번째 소재로 네.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물질로 내려가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양극재입니다. 네.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차지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주가가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이유가 이 양극재의 대규모 공급 공시가 일어났었죠. 거기다가 흑연을 중심으로 한 음극재의 수익성이 또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오히려 양극재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재가 한 40% 정도 그리고 음극재가 12% 정도를 이제 원가 비중에서 차지하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영위하면서 50% 이상의 배터리 원가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는 또 아르헨티나 염호 쪽에서 리튬을 또 가져온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지금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 내년이나 내후년 걸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는 너무 좀 과하게 밸류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들로. 에코프로 BM, LNF가 사실은 이 양극재 이쪽에서 대장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에코프로 BM이랑 LNF랑 거의 시총 합친 거에 육박할 만큼 포스코 케미칼이 시총이 늘었는데. 네, 야, 맞아요. 네, 부각이 되긴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수급으로 또 끌어당기고 이거 워낙에 좋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계속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어떤 캐파라던가 지금 현재 위상, 위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은 에코프로 BM과 LNF를 살 때다라고 저는 양극재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일단 이유는 NCMA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원계 쪽에 NCM 배터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니켈을 자꾸 높이는 이유는 뭐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이유도 있지만 코발트와 망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예요. 일단 망간 쪽이 거의 중국에서 99.9%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물질을 쓰게 되면은 우리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IRA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되고요. 거기다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 쪽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근데 그걸 중국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철도, 도로 이런 것들 깔아주고 인프라 깔아주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일로 가져와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코발트도 상당 부분을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지금 가장 대세가 돼 있는 것은 NCM 811이에요. 니켈이 80% 들어가고 코발트와 망간이 10%씩 들어간다는 건데 이 기술이 지금 하이니켈 조금 더 높여서 지금 NCM 911 이렇게까지 9 반반이죠. 그렇게 되면은 니켈이 90%, 코발트와 망간을 0.5% 그러니까 5%씩만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켈 비중을 점점 높이고 이게 지금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해서 94% 이상의 니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성능은 발전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LNF의 장점은 지금 NCMA라고 해서요. 3원계에다가 알루미늄을 또 추가해서 코발트라던가 이런 쪽의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부가 제품이 되고 전체 우리나라의 배터리 수주액 중에서 NCM 811과 NCMA라고 하는 이 배터리 쪽이 거의
수주 잔고를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지금 배터리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LNF가 이 NCMA를 최초로 일단은 개발을 해서 양산을 했고요. 그 뒤로 에코프로 BM이 이제 곧 할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이제 공장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24년 말에서 25년 정도가 돼야지 이걸 양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올라왔던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하이니켈 양극재라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쓰여야 됩니다. 보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픽업 트럭, 대형, SUV 이런 차량들이 많이 팔려요.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될 수는 없어요. 주행거리와 밀도를 높인 이런 쪽에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게 당연지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들어와서 완성차랑 합작 법인해. 그러면 새 공장 엄청나게 해줄게 라고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선 탑픽 2개 꼽자면 에코프로 BM, LNF를 지금 양극재 중에서는 꼽고 싶습니다.